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언더스탠딩이라는 채널을 시작하고 하루에 2번씩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가면서 저희는 항상 고민을 합니다. 매일 2가지씩 그렇게 재미있고 유익하고 중요한 주제들을 발굴할 수 있을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시간을 혹시 낭비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늘 했는데 어쩜 그렇게 매번 이렇게 큰 사건들이 터져주는지 말입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아주 희한한 사건. 그렇죠? 인동 첨단 소재라는 한 기업이 리튬과 관련한 무슨 볼리비아에서 무슨 리튬 광산을 우리가 채굴권을 인수했다. 뭐 이렇게 발표했다가 볼리비아에서 우리는 그런 적 없다. 뭐 우리가 계약한 데는 미국 회사라서 그렇다. 뭐 온갖 논란이 전반적인 있다가, 허위 사실들이라는 주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좀 이 회사를 둘러싼 스펙타클하고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김수헌 코리아 모니터 편집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재밌겠죠? 잠시 후에 모셔보겠습니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김수헌 편집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우 뜨셔 보입니다. 제가 조금 목감기 증상이 코로나는 아니고 코로나는 아닌데 약간 목감기 증상이 있어가지고 조금 지금 두르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요즘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진짜 많던데. 두른 듯 안 두른 듯. 패션에 의외로 신경 쓰시는. 신경 많이 씁니다. 인동 첨단 소재. 원래 뭐 하는 회사입니까, 여기가? 원래 그 그래파이트 방열 시트라고요. 이게 우리 뭐 태블릿이나 노트북이나 뭐 데스크탑이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그 전자 제품이 그 내부에서 발열이 되잖아요. 이 발열되는 그 열을 방열로 이렇게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그 소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파이트라고 하는 그 천연 그래파이트가 있고 그 화학 복합 소재가 있는데 이 회사는 그 화학 복합 소재 그래파이트 방열 시트 고기능성 그 소재를 주력으로 하던 회사였죠. 근데 여기 이제 유성훈 대표라는 분이 이 배터리하고 배터리 소재에 좀 꽂히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터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그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게 한 130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130조 정도 그 가치의 해외 자원 그 개발권을 확보했다 그러면 이게 단군 이래 뭐 최대 규모가 될 수 있을까요? 한 130조 정도면 어마어마하긴 하죠. 어마어마한데 이게 포스코 때문에 포스코 지금 아르헨티나에 그 리튬 그 채굴하는 염호, 그 소금 호수 그게 지금 한 250조 정도로 평가받고 있으니까 뭐 단군 이래 최대는 아니지만 거의 그 최대급 정도 130조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볼리비아에 있는 그 130조 원 가치의 그 리튬 광산에 대한 이 조광권을 인동 첨단 소재가 확보를 했다 이런 발표를 했었죠. 이 조광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우리 일반인들은 채굴권으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채굴권은 좀 브로드한 개념이고 채굴권보다는 이렇게 조금 좁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채굴권자가 이 광산에 대한 채굴권자가 이렇게 이제 광산이 너무 커. 그럼 이거 안승찬한테 이거 좀 채굴 작업 좀 시켜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안승찬 불러가지고 여기 요거는 좀 네가 맡아서 채굴을 좀 하지 나하고 계약해서 그렇게 이제 권리 부여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조광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청 도급 개념이군요. 약간 그런 개념. 그걸 하고 그럼 그걸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질 수 있죠. 가질 수도 있고. 조광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굴권자한테서 이 부여받은 요 지역, 요 광산 요 지역에 대해서는 자기가
독자적으로 채굴해서 그 광물을 취득하고 채굴권 수익화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130조 원 가치의 리튬 광산 그 조광권을 확보를 했다 이렇게 자료를 냈습니다. 네. 냈는데 이 리튬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지금 리튬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그 핵심 소재잖아요. 예. 그래서 최근 한 2, 3년 사이에 리튬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리튬 시세가 지금 한 킬로그램당 한 500불대 정도 하나요? 그게 한 2년 전만 해도 한 150불, 200불 정도였나? 예.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 올랐어요. 네. 지금 한 580위안, 한 600위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인동첨단 소재 주가가 엄청나게 치솟았죠. 예. 이제 이 회사는 뭐 코스피나 코스닥은 아니고 KOTC 비상장 회사입니다. 예. 근데 이제 KOTC라는 게 거기서 거래되는 그렇죠. 이제 비상장 거래 플랫폼이잖아요. 금투협에서 개설한. 거기서 이제 주가가 당연히 이렇게 폭등을 하죠. 근데 그렇게 확보했다고 자료를 낸 바로 그날 즉각적으로 볼리비아 측에서 부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봤을까요? 한국에서 나온 소식까지. 아니 이게 볼리비아의 130조 원 가치의 그 리튬 그 광산을 예. 리튬 그 염호를 뭐 한국에 조금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기업이 확보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내에서 크게 뉴스가 되고 예. 당연히 외신들도 관심을 가질 만하죠. 왜냐하면 볼리비아는 뭐 칠레라든가 이런 나라하고는 다르게 이 그 리튬 그 염호, 리튬 염호에 대해서는 이 외국 기업에게 그렇게 개방적이지 않는 나라거든요. 포스코도 2012년인가 한번 2010년인가 12년인가 그 볼리비아 쪽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이 볼리비아 쪽에 이 태도가 너무 이게 보수적이고 완강해서 예. 그냥 손 떼고 나온 적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볼리비아의 그 리튬 우리 공기업이죠. 볼리비아 리튬 공사라고 하는 데서 볼리비아 리튬 공사, 볼리공에서 우리는 외국 기업한테 그렇게 채굴권을 주지 않는다, 준 적이 네. 없다. 예. 뭐 그거 좀 가짜 뉴스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그 주한 볼리비아 대사관에서도 그 자국의 본국의 그 리튬 공사의 입장을 이렇게 이제 공지를 하게 되니까. 사실은 여기서 게임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예. 게임 끝. 가짜였구나. 그러니까 뭐 해프닝이구나.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인동 첨단 소재가 해명을 합니다 거기서. 약간 애매하기는 해요. 사실은 사실이다. 예. 하면서 뭔가 이렇게 뭐 줄줄이 달아가지고 해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약간 투자자들 사이에 아니면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 또 업계 사람들 사이에 이제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거죠. 예. 게임이 딱 볼리비아에서 딱 부인하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근데 인동에서 아니다, 조강권 확보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약간 실수는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구질구질 해명을 하니까, 야 이거 이제 업계에서 이제 진실 공방이 벌어지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인동 첨단 소재의 유승훈 대표가 갑자기 구속이 돼버려요. 예. 시장에서 소문이 돕니다. 야 인동의 유승훈 대표가 뭐 구속됐다는데? 막 소문이 도니까 회사에서 이제 그 회사 공식적으로 공지를 통해서 맞다. 자본시장법 그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가지고 지금 갇혀 계신 감옥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공지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또 혼란이 가중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그러면 인동권이냐? 지금 인동권으로 뭐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 것을 한 거냐, 뭐냐? 이게 지금 뭐 사기냐, 어떻게 된 거냐? 정말로 조강권을 확보한 게 맞느냐? 이러면서 이제 지금 계속해서 뭐 진실 공방전이 왜 구속됐는지는 정확히는 모르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주가는 이제 막 흘러내리는 거죠. 예. 주가는 막 폭락을 하고 지금 130조 원의 그 조광권 채굴권은 굉장히 좀 미스테리한 그런 상황으로 가버렸는데. 예. 근데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은 이겁니다. 뭐냐면 지금 이 회사에 투자한 주주분들은 이게 11월 말부터 벌어진 상황이니까 그간에 흘러온 스토리를 잘 아시겠죠. 본인의 예.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 그분들은 만약에 그분들이 들으시면 아주 새로운 내용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며칠 동안 계속 회사에 전화를 하는데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아요. 회사 대표 전화, 뭐 임원 자리 전화 다 전화를 하는데 회사 전화 완전히 먹통입니다. 완전 이야. 회사 전화 먹통. 뭐 이제 뭐 거기 보니까 뭐 이메일 주소로도 보내놓겠는데 회사 전화 먹통.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정부 해외 자원 개발을 하는 기업들은 이제 그 산업자원통상부에 산업부에 이제 그 자원개발 신고서를 내야 되는데 예. 이거 접수를 해줬단 말이에요. 예. 산업부에서. 산업부에서도 이제 말을 아끼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스스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이것은 그냥 신고 사항이고 뭐 특별한 뭐 결격이 없거나 그러면 그냥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검증을 한다든지 무슨 뭐 볼리비아에서 무슨 허가를 득했는지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투자자분들이 좀 조심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여기로부터도 속 시원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볼리비아 리튬 공사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또 개입돼 있는 미국 회사가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그런 회사에 이제 그 이메일을 보낸다고 한들 거기서 속 시원하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줄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명확하게 속 시원하게 취득한 정보가 없어요. 당사자는 지금 갇혀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수사기관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얻기도 그렇게 예. 이제 쉽지가 않고 여기 PC 전원 좀 연결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전원이 부족하다고 지금 PC가 꺼질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걸로 이거 제가 이걸로 할게요. 어디에 꽂아야 되죠? 셀프로 하시는 편집장에. 예. 네. 네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역시 방송이 많으시니까 너무 여유가 넘치죠. 네, 그래서 새로운 것은 없지만. 네. 요런 인동 첨단 소재 사건을 그동안에 이거 내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아니면 어디 얼핏 본 것 같은데 예. 그러신 분들한테는 또 이제 좀 들을 만한 이야기가 알겠습니다.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업계에 이 인동 쪽을 좀 잘 아는 인동 쪽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교류가 있었던 그런 분들한테 좀 들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예. 그런 이야기까지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인동이라는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그림을 조금 이제 한번 보시면요. 예. 이런 회사입니다. 이게 인동이라는 단어가 이게 겨울을 견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승훈 대표가 뭐 옛날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회사 이름을 겨울을 견디는 회사라고 이제 정한 거 보니까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그 그라파이트 방열 시트 이게 지금 여기서 매출이 나오는 거고요. 예. 뭐 나머지는 뭐 그 흑연 뭐 음극 소재나 이거 원자재로서의 그라파이트 이건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회사는 그라파이트 방열 시트 여기서 돈을 버는데 뭐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작년 22년 3분기 누적으로 매출이 한 124억밖에 안 되는 회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중소기업 정도 되는 회사죠. 그래서 이 회사가 130조 볼리비아 리튬 그 광산 조강권을 취득했다고 예. 이렇게 자료를 낸 게 작년 11월 30일입니다. 작년 11월 30일에 이제 그렇게 산업부에 그 자원개발 신고까지 다 완료를 했다. 예. 그 볼리비아에 가면 그게 있습니다. 그 소금 사막이 있어요. 우유니라는 소금 사막이 있는데. 예. 아마 그 해외 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그 우유니 사막 하면 금방 아실 겁니다. 이 소금 사막인데 그 면적이 뭐 우리나라 전라남도 정도 그 정도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이죠. 예. 여기 이제 소금 사막이니까 모래가 아니고 이제 이게 소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워낙 이게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호수도 있고 뭐 거기 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이제 이 소금이 이렇게 이제 물기를 머금고 이렇게 찰랑찰랑 물이 차잖아요. 그럼 이 소금이 마치 그 거울처럼 됩니다. 거울처럼 돼가지고 예. 이 그 광활한 그 소금 사막에서 이게 이 소금이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하늘을 비추니까. 이게 하늘 걸어가면 하늘 위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제가 안 가봤습니다. 사진의 성지군요. 사진의 셀카 사진의 성지. 그러니까 마치 하늘 위를 그러니까 땅하고 하늘이 구별이 안 되는. 근데
거기에 있는 그런 그 소금들 그리고 예. 워낙 넓으니까 거기도 이제 호수가 있죠. 염호도 있고 심지어 섬까지도 있으니까 예. 거기에 있는 그 염호에서 채취하는 그 소금에서 그 리튬을 그 채굴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볼리비아하고 직접 계약을 한 게 아닙니다. 인동이 직접 계약을 한 게 아니고 미국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린 에너지 글로벌이라고, 그러니까 GEGI, 그린 에너지 글로벌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 회사가 볼리비아하고 900만 톤 그 리튬 광업권 채굴권을 확보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20만 톤에 대한 조광권을 인동한테 부여를 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그린 에너지 한테서 120만 톤에 대한 조광권을 확보를 했다. 그래서 돈 가치로 따지면 이게 한 130조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자료를 이렇게 낸 겁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사업은 합작사를 세워서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그린 에너지하고 인동하고 합작사를 세워서. 근데 합작사가 뭐 미국 회사가 한 55%, 그다음에 인동이 한 45% 정도 해가지고 합작사를 세워서 볼리비아에서 사업을 하겠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제가 약간 사실은 그 자료 내용을 보면서 약간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2년 11월 달에 조광권을 확보를 했다고 이렇게 그 밝혔잖아요. 근데 올해 3월 달에 그 채굴 설비를 바로 거기다가 투입을 한답니다. 그 미국 회사가. 작년 3월, 올해 3월. 작년 11월 말에 인동이 발표를 했잖아요. 우리가 미국 그린 에너지한테서 120만 톤 조광권 확보했다. 그러면서 올해 3월에 이제 한 2달 남았죠. 한 2달 남짓 남았죠. 올 3월에 미국 수송기에다가 리튬 채굴 장비, 직접 추출 장비, 직접 추출 장비를 실어가지고 수송기에 실어가지고 바로 볼리비아에 가서 작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5월 달부터 실제 리튬 채굴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게 가능한 건가? 왜냐하면 포스코가 거의 한 6년 걸렸지 않습니까? 18년도에 계약해가지고 어떻게 와가지고 지금 이제 그 리튬 수산화 리튬 공장 그 착공해가지고 한 1조 원 투자해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25,000톤 그 리튬을 뽑아내겠다는 건데 여기는 조광권 확보했다고 하자마자 불과 몇 달 뒤에 거기다가 장비를 보낸다. 그 장비도 또 직접 추출 장비라는 거예요. 직접 추출 장비. 우리가 이 리튬을 잘 아시겠지만 리튬을 채굴을 할 때 리튬이 보통 두 군데서 나오잖아요. 어떤 데서는 광산에서 광석을 통해서 리튬을 뽑아내고 어떤 데는 그 염호, 소금 호수에서 이렇게 리튬을 뽑아내잖아요. 호주 같은 데는 거의 광산입니다. 호주 같은 데는 그 화강암질의 어떤 특수한 그 광석에서 리튬을 이제 그 재련하고 정련해가지고 정광에서 뽑아내는데 남미 칠레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볼리비아는 염호죠. 그러니까 그 무슨 소금 그거 하듯이 이렇게 호수에 있는 물을 받아다가 물에 말려가지고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태양광으로 이렇게 증발을 시켜버리죠. 큰 뭐 거대한 연못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거대한 연못 같은데 그 소금물을 이렇게 가둬가지고 그게 금방 증발이 안 되잖아요. 뭐 최소 6개월 이상 한 1년 정도 걸릴 거 아닙니까? 하여튼 오랜 시간 동안 태양에 의해서 이게 증발되고 아주 농축된 그 남아 있는 그 물질에서 그걸 다시 이제 가공을 해서 탄산 리튬을 뽑아내고 한 번 더 가공하면 이제 고순도 수산화 리튬까지 이렇게 뽑아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자원 고갈, 수자원 고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직접 추출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그 어떤 뭐 태양광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수자원 고갈이라든지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고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뭐 추출을 하는 그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니까 그냥 있다고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여기다가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생긴 것도 맞아요. 너무 빨리 실제 그 생산에 들어가고 굉장히 뭐 그 다이렉트 리튬 뭐 그 익스트랙트 뭐 이런 뭐 직접 추출법이라고 하는 그런 또 기술을 쓴다고 하니까 야 이게 사실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의구심이 많이 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올해 벌써 4,000톤 뽑아내고 25년도에 가면 4,000톤 곱하기 10에서 25년도에는 4만 톤을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세계 6대 리튬 기업들이 글로벌 6대 리튬 기업들이 1년에 생산 캐파가 작은 데는 4만 톤에서부터 많은 데는 18만 톤까지 가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 사람들이 25년까지 4만 톤을 하겠다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런 계획이야 뭐 10만 톤도 할 수 있고 100만 톤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너무 이렇게 막 숫자들이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숫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130조 조강권도 조금 까리한데 뭐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돈은 어떻게 어디서 마련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의구심을 이렇게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와중에 그러고 있는데 그 와중에 볼리비아 리튬 공사에서 빵 하고 이야기를 하죠. 어떠한 외국 기업과도 그 리튬 그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 사막 안에 있는 리튬 채굴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채굴권을 보유한 적이 없고 부여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뭐 듣자하니 뭐 한국하고 미국 기업이 뭐 컨소시엄을 만들어 가지고 뭐 그 우유니 사막 그 호수에서 뭐 900만 톤 그 채굴권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버리는 거죠. 그럼 볼리비아 그 공사가 아니라고 하면 뭐 더 잴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고민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인동에서 해명을 합니다. 그렇게 12월 3일인가 5일인가 그 해명 내용이 이겁니다. 회사의 공지가 올라와 있는데 자 이게 이 해명 내용을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자 논란이 있어서 바로 잡기 위해서 공고를 한다 그겁니다. 자 볼리비아는 자국민 기업에게만 리튬 채굴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서 시행 중이다. 그러니까 외국 기업은 그 채굴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 이 법 때문에 아르헨티나나 칠레는 뭐 외국 기업을 끌어들여 가지고 리튬을 채굴해서 많은 이익을 누리는데 볼리비아는 지금까지 리튬을 채굴하는 해외 기업이 없었다. 근데 볼리비아 정부는 이 법안을 개정 중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동은 미국 그린에너지하고 계약을 한 거지 볼리비아 정부하고 계약을 한 건 아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린에너지라는 회사는 이 염호에서 미네랄을 추출하는 걸로 계약을 했다. 증발성 자원 미네랄을 추출하는 걸로 계약을 했다. 미네랄은 그 염호 속에 염호 속 염수에 포함된 미네랄은 나트륨도 있고 칼륨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리튬도 있는데 우리 회사가 그만 실수로 리튬이라는 단어만 부각해서 보도가 나갔다. 앞으로 리튬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미네랄을 채굴한다는 용어 변경을 우리가 하기로 했다. 여기서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빵 터졌어요. 여기까지 있다가 빵 터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회사한테는 죄송하지만 야 이것이 말이야 방구야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다이렉트 리튬 익스트랙션 공법을 사용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뭡니까 이게? 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미네랄이 뭡니까 그쪽에? 미네랄은 원래 미네랄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제 무기질 성분 같은 거 우리 몸에도 마그네슘도 있고 칼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네랄을 마시자 100년 건강 뭐 이런 그 미네랄 음료 광고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이제 이 미네랄이라는 뜻에는 그냥 자연 속에 존재하는 어떤 그 광물 물질, 뭐 광물 뭐 이런 거를 폭넓게 그냥 미네랄이라고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리튬 같은 거를 채취하는 회사 이름 중에서 사명에 미네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회사들이 일부 있습니다. 예. 해외에 보면.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미네랄은 미네랄로 건강을 이런 미네랄이 아니고 그냥 이제 우리 뭐 자연 속에 존재하는 어떤 광물질 같은 거 그런 거를 말하는 거이긴 한데 근데 한번 보세요. 그러면 미국의 그린 에너지가 볼리비아하고 미네랄 계약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네랄 채굴 계약은 했다는 거잖아요. 여기 예. 주장에 따르면. 근데 그 미네랄 속에 리튬이라는 게 들어있어. 그러면 볼리비아가 미국 회사한테 리튬 채굴권을 준 겁니까? 안 준 겁니까? 법에는 리튬 채굴권을 못 주게 돼 있는데. 리튬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리튬은 일반적으로 물 그 염수 1리터에 대개 한 1g 안팎이 들어 있는데 예. 칠레에 있는 염수 같은 경우는 그보다 함량이 좀 높고 어떤 그 좀 고품질이고 예. 여기 이제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양도 조금 작고 이게 품질이 약간 떨어진다고 합니다. 업계에서 이야기하기를. 예. 그러면 볼리비아의 리튬은 그 염수로 해서 추출하는 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자산이라서 외국인들에게는 안 준다는. 네, 그 여기는 리튬을... 정부 그 리튬 그 염호라든지 리튬 채굴과 관련된 모든 권리는 그냥 정부가 쥐고 있는 겁니다. 염호에 물이 짭짤한 물이 가득한 겁니까? 그럼요. 그 호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퍼다가 잘 뽑아내면 그 안에 리튬도 있는데. 그렇죠. 전기차용 리튬도 그렇게 뽑아내는 그렇죠, 거예요. 맞습니다. 예. 뭐 그러면 미국 회사가 그 계약이 맞다면 가져간 거네요. 그렇죠. 리튬을 그 염호에서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900만 ton의 리튬 광업권을 확보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 이 미국 회사한테 지금 리튬 이 인동이 공지한 이 내용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보면 미국 기업한테 리튬 채굴권이 가 있는 걸로 봐야죠. 그게 예. 상식적인 거죠. 예. 그런데 이 앞에서는 지금 볼리비아 현행 법으로는 자국민에게만 리튬 채굴할 수 있는 법이 지금 제정돼서 시행 중이고 예. 그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뭐 이상하잖아요. 예. 이 문장만 그대로 놓고 보면 뭔가 조금 안 맞잖아요. 예. 예. 안 맞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게 좀 해명이 나오긴 했는데 이 해명 자체가 이게 끌적지근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12월 3일인가 5일 날 이 해명이 공지가 됐는데 예. 그 전에 12월 1일 날 국내 언론 두 군데가 미국 그린에너지 회장을 인터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방한해가지고 코엑스 호텔에 이제 묵고 있는데 예. 뭐 홍보대 행사나 이런 데서 뭐 어레인지를 했나 봐요. 그래서 두 군데 매체가 그 미국 그 회장을 인터뷰를 하는데 예. 그 회장이 우리 저 내년 3월달에 추출 장비 볼리비아에 보내가지고 그 리튬을 뽑아낼 거고 그 뭐 5월달에 23년 5월달부터는 그 실제로 바로 막 채굴 들어갈 거고 미국 애리조나 주에 뭐 이렇게 그 배터리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추출한 리튬을 활용해서 뭐 양극재나 음극재 그다음에 배터리 셀 뭐 완전히 그 배터리 모듈 완성품 이제 배터리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를 국내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또 합니다. 회장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또 해요. 공지 나가기 전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 회장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볼리비아로부터 채굴권을 확보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채굴권 확보했다. 그 900만 톤이다. 120만 톤 인동한테 줬다. 근데 며칠 뒤에 인동은 공지에서 볼리비아의 현행법은 외국 기업에게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수로 리튬이라는 단어를 써버렸네요. 리튬이 아니고 미네랄입니다. 근데 그 미네랄 안에 뭐 마그네슘도 있고 칼슘도 나트륨도 다 있는데 리튬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리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볼리비아 정부 바보입니까? 네. 뭐가 선뜻 좀 이상하긴 하네요. 뭐 이상하잖아요. 그냥 사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아니요,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까? 왜 그럼 굳이 그런 큰 거짓말을 만들었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캐스팅하기도 어렵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거죠. 뭐 아니 이게 뭐 꼭꼭 뭐 숨겨놨다가 이렇게 뭐 나중에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공식적으로 뭔가 뭐 발표를 하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니면 아닌 것이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잖아요. 예. 네. 아니 뭐 10,000톤도 아니고 20,000톤도 아니고 미국 회사가 900만 톤 보유를 하고 있고 한국 그 조그만 중소기업에다가 매출 150억짜리 중소기업에다가 120만 톤 리튬 그 권리를 준다고 하는데 근데 궁금한 건 120만 톤이면 130조 정도 돼요. 현재 가격으로. 네. 그러나 그걸 공짜로 퍼올 수 있어서 팔면 130조 원이지만 130조 원의 리튬을 캐내기 위해서 투입해야 할 금액이 과연 얼마인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 그 비용이 130조 더 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130조 더 들면 적자 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아리까리 하니까 그동안 저 리튬 못 팔았던 거 아니에요. 퍼서 팔면 달러가 들어오는데 볼리비아가 지금 그거 안 했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볼리비아 정부에서 이거를 그 소위 말하는 그 염호에서 이렇게 염수를 갖고 와서 증발식으로 하게 되면 시간도 문장 걸리고 여러 가지 비용도 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자원 고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 이걸 좀 직접 이렇게 그런 증발법이 아니고 그냥 직접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이 없을까 해서 뭐 세계적인 그 리튬 추출 기술 회사라든지 그런 회사들한테 너네 입찰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우리가 채굴권을 주지는 않을 것이야. 채굴권을 주지는 않을 것인데 너희들이 그런 기술력이 뛰어나면 그런 기술력을 우리한테 이렇게 제공해서 서비스를 해주면 너희들에게 큰 혜택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8개 회사가 입찰에 들어왔다가 2회사가 탈락을 하고 중국 회사 3개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회사 하나 그다음에 뭐 미국 회사인지 뭐 호주 회사인지 하나 하여튼 6개에 대해서 작년에 그 평가를 했답니다. 그 직접 추출 그 기술에 대한 뭐 평가를 해가지고 뭐 그 중에서 이제 어떤 특정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 그 염호에서 리튬을 추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볼리비아 정부에서. 그런데 그 6개 회사, 그러니까 실제로 볼리비아 정부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 그 6개 회사 리스트에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GGI 그린 그 에너지 글로벌은 없는 겁니다 지금. 아 없어요. 없어요. 그 회사가 없어요. 네. 그럼 지금 그 말씀은 그 미국 회사도 뭔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 회사가 존재하는 회사이긴 합니까? 사실은 나중에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냥. 예. 미국 회사 존재하냐고 빨리 끝내도 돼요. 네. 아니 질문 안 했으면 못 들을 수도 있죠. 예. 그 회사가 뭔가 이게 그 회사의 그저 에드가 미국의 전자공시쯤 되는 거죠. 그 에드가에 들어가 보면 나오는 자료인데. 이 회사도 물론 이제 비상장 회사이다 보니까 정보 자체가 굉장히 많이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인데 여기 이제 보시면 무하마드 칸이라고 하는 이분하고 빅토르파 최 우리나라 분 같아요. 최라 뭐 하여튼 최라고 하는 최어 우먼입니다. 이 두 분이 지금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그 미국 회사 이런 어떤 에드가 공시에서 아주 가끔 보기는 하지만 이렇게 두 사람이 압도적으로 거의 100%에 근접하는 두 사람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큰 회사는 좀 본 기억이 없거든요. 개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무하마드 칸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최라고 하는 이분이 두 분이서 지금 각각 49.9843%니까 이분들이 다 갖고 있는 거고 나머지 이제 이런 그 잔챙이 지분들이 있는데 예, 가만히 보시면 심지원, 심지음, 네. 심지수, 뭐 고시도 있습니다. 루시아 네. 킴, 제니퍼 영리, 뭐 서재원, 네. 뭐 그 뒤에도 보면 또 뭐 여기 이제 빅토리아 최라는 분이 또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또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이게 최호 어머니인데 앞에는 빅토르 빵가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이제는 빅토리아 최라고 돼 있죠. 빅토리아 최가 맞겠죠. 네. 뭐 하여튼 이런 뭐 김, 리, 뭐 최 여기도 있네요. 대량의 뭐 케네스 킴. 네. 뭐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분들이 뭐 되게 많아요. 회사의 임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주주 명단에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자, 요거는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예. 제가 아는 어떤 지인분이 그 미국의 글로벌 그린 에너지 글로벌 그 주소를 구글 맵을 한번 찍어봤답니다. 네. 네. 여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래서 자, 요거는 지금 이 구글 맵이 어느 정도나 정확성인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 구글 맵을 이용해서 그 주소를 찍었더니 이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 아무것도 없네요. 뭐 이거 뭐죠? 이게 뭐 창고 같은 게 뭐 하여튼 뭐 창고 같은 거 하나 있는 이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뭐 아무리 실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분명히 에드가의 회사가 나오고 뭐 이렇게 주주 명단도 나오고 회사에 대한 엄청난 또 긴 뭐 장문에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비즈니스 뭐 그러면서. 근데 그 볼리비아 채굴권에 대한 내용은 제가 영어가 좀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봐도 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에 있는데 제가 못 봤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저의 영어 실력으로는 그 에드가의 공시 안에서 그 채굴권에 대한 이야기는 찾지는 못했고 그 미국 회사의 대표가 한국에 와서 인터뷰도 했다면서요? 예,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하면서 그때는 저기 칸이라는 그분이 인터뷰한 건가요? 예, 무하마드 칸이라는 저분이 왔습니다. 네. 예, 저분이 와가지고 실제로 인터뷰를 했고 거기서 굉장히 그 확실하게 왜 우리가 인동하고 했느냐. 인동의 기술이 굉장히 놀랍더라. 우리가 와서 보니까 그 실리콘 그 음극재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배터리 관련 기술들이 이거 중소기업이 그런 기술이 있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인동하고 우리가 하기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계열사가 그 유승훈 대표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동 첨단 소재가 있고 FIC 신소재라는 회사가 있고 그 유로셀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SW 뭐 소프트웨어인지 하여튼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FIC 뭐 신소재인가 하는 그 회사는 실리콘 음극재 만드는 그런 회사고 유로셀이라는 회사가 이제 배터리 완제품 만드는 회사 같아요. 뭐 차세대 뭐 2차 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 회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인동 첨단 소재 이 회사 아까 이제 봤던 여기도 이제 배터리 뭐 소재고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뭐 기술력이 놀랍더라. 그 칸 회장이라는 사람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잡고 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럼 인동 첨단 소재를 어떻게 알았느냐? 그 SNE 리서치라고 하는 배터리 전문 리서치 회사가 있는데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시장 조사 회사입니다. SNE 리서치라고. 우리 뭐 K 배터리가 뭐 세계적으로 얼마나 팔리고 중국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됐고 뭐 CATL하고 뭐 경쟁에서 밀렸고 안 밀렸고 막 이런 그 통계 자료 인용할 때 대부분 SNE 리서치 자료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SNE 리서치 그 자료를 보다가 인동이라는 회사를 발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동이 SNE 리서치에 인용이 될 정도로 뭔가 생산을 그렇게 하는 회사인가? 그거 아니거든요. 아까 인동 첨단 소재 봤지 않습니까? 거기 그 실리콘 그 음극재 매출이
21년도에 한 5억 있고 22년도에 없습니다. 그게 없어요. 이 유승훈 대표가 최대 주주로 있고 대표이사로 있는 이런 그 아까 뭐 신소재, FIC 신소재인가 예. 하는 그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매출이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매출이 없어요. 연구개발에 열중하고 있을지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 지금 이분이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볼리비아 건으로 구속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아니고 시기적으로 너무 지금 11월 말에 발표를 한 건데 12월 말에 그 구속된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그 앞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제가 추정을 해보건데 예. 뭐 이렇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예, 요겁니다. 요게 12월 15일 날 금융감독원에서 보도 참고 자료로 나온 겁니다. 예. 보시면 제가 이게 조금 이렇게 키울게요. 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신문 등 언론 매체를 이용한 비상장 주식 투자 권유 주의 그래가지고 최근 신문 광고 및 SNS 등을 이용해서 정권 신고서 제출 없이 비상장 주식 투자를 공공연히 권유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 그러면서 일반인이 검증하기 어려운 신기술 개발, 해외 투자 유치 등의 테마, 상장 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지만 실체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투자자 주의 필요. 요즘 경제지 보면요, 뭐 예. 무슨 S 뭐 투자 회사에서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세요 하고 내는 거 보면 진짜 황당한 거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세상에 우리나라에 이런 보석 같은 기업이 있었나? 보석 같은 기업이 줄줄이 있습니다. 신문에 보면 비상장 네. 회사들인데, 예. 뭐 연간 수익률 50% 보장, 60% 보장 그런 회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금융감독원 보도 자료 내용 중에 이게 있습니다. 주요 투자 사례 금정이 네. 어려운 호재. 금정이 어려운 호재. 비상장 A사는 정권신고서 제출 없이 분쇄기를 이용한 실리콘 음극재 양산에 성공했다면서 수백만 주를 발행한 후 무인가업자를 통해서 주당 12,000원에 유통시켰다. 유상증자 후에 2년째 매출이 없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회사 이름 뭡니까? FIC 신소재? 예. 인동 말고 그 FIC 신소재인가 예. 하는 그 회사 이야기 같아요. 예. 지금 뭐 그 회사 맞을 겁니다. 그 회사 이야기입니다. 그 회사 이야기. 그래서 아마 지금 이 건과 연관된 게 아니겠느냐. 이 건과 연관되어서 그 오랫동안 뭐 내사를 받다가 예. 뭐 예를 들면 뭐 그 감독원이나 금융위에 그 뭐 자원시장 그 조사단, 자조단이나 이런 쪽에 걸려가지고 뭐 이렇게 검찰 이첩돼 가지고 지금 구속된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인동건으로 뭔가 뭐 그 불공정 거래, 뭐 시세 조종이나 뭐 어떤 그런 걸로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이렇게 짧습니다. 짧다는 거죠? 네, 짧습니다. 그 FI 신소재의 대표도 같은 그 회장인 거죠? 예. 그 유성훈 회장입니다. 그분이 회사 한 4개 정도 각각 지분율이 뭐 한 10%대에서 30%대로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최대 주주이면서 대표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얘기를 들으니까 예전에 그 생각이 납니다. 조금 관련 없는 예전에 왜 보물섬 사건이라고 아세요? 보물섬? 보물섬 잘 알죠. 바다에 왜 보물섬이 발견됐다. 그래가지고 막 들썩들썩하는 제 경험은 아니고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진짜 보물섬이 있냐? 그래서 보물섬 진짜 우리가 바다에 빠진 보물선이지 보물선. 바다에 갈아주는 보물선 진짜 보물선, 보물선 발견했다. 그럼 가자. 그래서 실제로 그 회사 관계자랑 차를 타고 바닷가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야 진짜로 있나 보다 생각하고 잔뜩 기대해서 바닷가까지 딱 갔는데 바다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봉투를 이렇게 쥐어서 사실은 봉투를? 없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호기롭게 내려갔으나 차마 보여줄 게 없어서 그런 사건도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뭐 저희들이 뭐 여기서 그 앞에 뭐 이제 서두에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진실은 뭐냐 하지만 여기서 뭐 진실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 900만 톤 미국의 그
그 그린 에너지 글로벌이 900만 톤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리튬 그 상위권에 있는 글로벌 6대 기업이 연간 캐파가 한 4, 5만 톤에서 18만 톤까지니까 평균적으로 10만 톤만 잡아보자고요. 한 10만 톤 정도 된다. 네. 지금 현재. 예. 물론 이제 캐파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 전기차 이제 생산도 늘어나고 하면 그 리튬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봤을 때 그냥 평균적으로 6대 기업의 그 리튬 생산 캐파가 10만 톤이라고 하면 예. 900만 톤이면 얼마 동안 추출할 수 있는 겁니까? 90년 동안 추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인동이 확보했다고 하는 120만 톤도 12년 동안 추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 예를 들어서 SK온, 뭐 SK이노베이션, 뭐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거기는 이제 소재 기업이지만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리튬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원천적으로 뭐 이렇게 뭐 광산을 확보하면 좋겠지만 포스코 같은 데는 이제 과감하게 뭐 아주 오래 전부터 그냥 아르헨티나 염호 같은 데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뭐 이제 대박이 났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배터리를 만드는 뭐 삼성, LG, 뭐 SK 이런 회사들은 장기 구매 계약을 하죠. 예. 생산하는 회사나 생산 가공 회사하고 이렇게 장기 구매 계약을 해서 좀 안정적으로 리튬을 공급받으려고 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의 그 매출 뭐 계속 그 적자 내고 있고 계속 그 매출도 100억 간 넘은 그 회사가 120만 톤의 리튬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그 배터리 회사들은 전부 인동첨단 소재에 가가지고 계약해야 됩니다. 내년부터 생산한다는데. 예. 그 지금 계약해야죠. 사실상 약간 거의 사기 같아 보이는데 보이기에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 네. 지금 여기 돈을 넣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이렇게 좀 일 수도 있다. 상식적이진 않다. 상식적이진 않아 보이는데. 그럼 만약에 그게 그래요? 그렇게 가정하면 질문을 못 하겠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어떤 그 문제가 있는 거라면 예. 과연 왜 그랬느냐? 뭐 그거는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예. 이 유성훈 대표라는 분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꿈과 야망이 있는 분 같아요. 네, 꿈과 야망이 있는 분 같습니다. 예. 이 특히 이제 배터리에 이제 좀 꽂혀가지고 작년에 엄청나게 많은 아니겠구나. 여러 군데 국내 기업들하고 예. 그 어떤 분시라든지 그런 사모펀드 쪽에 자금을 마련하려고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자금을 마련한다. 네.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은 이제 이 그 밸류 체인이 뭐 배터리 소재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유로셀에서는 이제 배터리 완제품까지 만들 거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분이 LG화학 파주 공장을 그거를 인수를 해가지고 그걸 배터리 공장으로 전환시켜가지고 거기서 뭐 차세대형 뭐 각형 원통 뭐 파우치 그 배터리 셀을 만들겠다 이런 뭐 투자 계획서 같은 것도 막 만들어가지고 예. 국내에 뭐 회사 이름은 뭐 안 밝히겠습니다. 여러 군데 그 회사를 다니면서 자기의 이제 뭐 꿈과 야망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자료상으로 제시를 하고 했는데 2025년까지 한 8조 원 내지 9조 원을 조달해 가지고 배터리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이분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 자료들을 봤을 때 예. 이분은 꿈과 야망은 큰데 탁 이렇게 신뢰를 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아주 통이 크신 분이라는 게 미국의 해외에 있는 그 또 투자자들한테서 예. 뭐 한 2조 원, 어떤 투자자한테서는 2조 원, 어떤 투자자한테서는 한
5천억. 뭐 미국에 있는 투자자한테서는 한 2조. 그다음에 그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서는 5천억. 확정. 그냥 자료에 이거 확정됐어요. 우리 돈 받기로 했어요. 네. 돈 들어옵니다. 그리고 국내에 뭐 무슨 뭐 프라이빗 에쿼티 또 무슨 증권 뭐 무슨 뭐 벤처 뭐 무슨 VC 여기 우리 한 7, 8천억 지금 거의 뭐 이야기 다 끝났습니다. 뭐 2025년까지 한 3조 정도 들어옵니다 회사에. 네. 그러니까 귀사도 좀 투자를 하시죠. 얼마나요? 뭐 한 100억이나 200억. 아니 몇 조씩 아부다비에서 미국에서 막 들어오고 국내에 그런 어떤 P나 VC들이 몇 천억씩 꽂아주는데 뭐하러 거기 가가지고 100억, 200억 이야기를 하고 여기 그 소액 공모해서 10억 미만 그 공모하면 정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니까 9억 9,999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한 10억 언더로도 자금 조달하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아니 그 미국의 엄청난 그 투자자하고 아부다비의 인베스트먼트가 막 5천억, 6천억씩 뭐 한 2조 원씩 그리고 뭐 추가로 2, 3조 원 주겠다. 뭐 무슨 인라인 가공되고 나면 추가로 5천억 넣어주겠다. 아니 그렇게 들어오는데 뭐하러 그 국내 기업 다니면서 국내 중견기업 다니면서 뭐 H사 가가지고는 LG화학 파주 공장에 우리가 그 인수를 해가 파주 공장 인수해가지고 배터리 라인 깔아가지고 할 테니까 여기에 뭐 투자하시라 뭐 이런 식으로 뭐하러 그렇게 하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상하게 의심을 안 하려고 해도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좀 상식을 너무 벗어나 버리고 앞뒤가 안 맞으니까. 예. 근데 이분은 상식을 깬 자만이 혁신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그 인생 철학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야, 이 인동 첨단 소재는 사실은 막 저희가 사실 많이 들어본 회사가 아닌데 이게 원래는 그냥 장외 기업이었다가 지금 코넥스에서 거래되고 있나요? 지금 KOTC인데 그게 코넥스랑 다른 건가요? 예, 다르죠. 예, KOTC는 금투협에서 그 자본시장법에 근거해서 만든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인데 원래 옛날에는 그 KOTC가 아니고 뭐 이렇게 중소 벤처 기업들 자금 조달 좀 도와주려고 만든 아주 이름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네. 그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조금 지지부진해가지고 야 그러면 중소 벤처만 하지 말고 비상장이면 대기업도 할 수 있고 중견기업도 할 수 있고 중소기업도 할 수 있고 좀 확장하자. 그래서 이제 KOTC를 만들어 가지고 제법 사이즈가 큰 기업들도 KOTC에 상장시켜서 그 금투협의 이제 어떤 그 이렇게 플랫폼 이렇게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거래 안정성을 확보를 시켜서 이제 거래를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여기 이제 여기 그림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그 아까 자료를 냈을 때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볼리비아 쪽에서 부인을 하고 막 계속 잡음이 생겨버리니까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오늘 좀 오른 것 같습니다. 오늘 한 20% 가까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또 투자자나 여기 돈을 또 넣어놓고 계신 분들은 마지막 이제 희망을 아직도 이제 가지고 있고 아마 상당수 분들은 이게 사실일 거라고 믿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지 모르겠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회사가 보면 18, 19, 20, 21 작년 3분기까지 보면 지금 영업이익이 전혀 안 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다 영업 손실입니다. 손실인데 22년도는 3분기까지 영업 손실이 갑자기 팍 커져 버렸죠. 이렇게 117억. 매출액보다도 영업 손실이 뭐 거의 비슷합니다. 매출액이 124억인데 영업 손실이 117억입니다. 그래서 요건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판관비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늘어난 걸로 봐서는 여기에 이 자료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 뭐 하여튼 일회성 비용이나 어떤 비용이 급작스럽게 뭐 발생되면서 작년에
실적이 엄청나게 더 안 좋아진 거죠. 원래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진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 회사 재무 상태도 보면 여기 유동자산이 이게 69억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유동자산이 69억인데 유동 부채가 지금 1,611억입니다. 근데 여기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자산 쪽에 보면 이렇게 무형 자산이 1,337억이 이렇게 갑자기 꽂혀 들어오잖아요. 여기에. 근데 보면 부채가 여기에 유동 부채가 1,611억 원이 갑자기 이렇게 꽂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무형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그 유동 부채가 이렇게 이만큼 생겨버린 거죠. 근데 이거 되게 안 좋은 겁니다. 무형 자산은 장기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활용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건데 유동 부채는 1년 안에 상환을 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1년 안에 상환해야 되는 유동 부채는 1,611억이나 이렇게 꽂혀서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언제 돈 벌지 모르는 지금 무형 자산은 지금 1,337억 원이 여기에 잡혀 있고, 그러니까 이 무형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채무가 늘었다는 건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근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혹시 뭐 채굴권 문제인지 아까 뭐 그 미국 회사하고 뭐 볼리비아 뭐 채굴권 조강권이라고 하는 그 무형 자산을 확보를 하면서 조강권에 대한 대가를 지금 못 주고 주기로 하고 1년 안에 주기로 하고 뭐 못 주고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그 KOTC 기업이니까 자세한 공시가 안 나와서 그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이런 부분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뭐가 뭐 그래서 이제 인동 첨단 소재 회사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회사를 경영하던 그 유 회장이라는 그분의 개인적인 문제인지는 그건 아직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아직은 모르겠고 워낙 근데 사실은 그 진짜 잘 나가는 테마들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요즘 배터리 소재라든가 막 그 관련되면 막 주가가 날아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회사에서 그런 것들 뭐 회사에서는 자꾸 이제 뭐 미국 회사가 볼리비아하고 뭐 비밀 유지 협정이 맺어져 있고 뭐 우리도 뭐 미국 회사하고 그런 게 있어서 뭐 좀 말을 못하는 부분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투자자들도 찝찝하죠. 그러니까 사실이어야 할 텐데 사실이어야만 하는데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거 관련해서 한 달 동안 기사를 이렇게 쓴 기자들도 굉장히 찝찝해합니다. 기자들도 이거 나는 그냥 자료가 나왔었는데 이거 이거 아니면 이거 어떡하지 하고 이렇게 좀 걱정하는 그런 좀 기자들도 있기도 한 것 같고요. 뭐 지금 굉장히 상황적으로는 회사 전화가 불통해요. 왜 전화를 안 받습니까? 뭐 자신 있으면 이야기하고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거를 자꾸 아니 뭐 기자들이 그 미국에 뭐 다 전화하고 미국에 이메일 보내고 뭐 칸인지 무함마든지 뭐 그 사람하고 뭐 통화해서 그렇게 해서 알려주기 전에 회사에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냥 공지만 딸랑 내고 앞뒤 안 맞는 공지만 내지 말고 무슨 볼리비아는 죄송합니다 흥분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참 묘지경이군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네요. 뭐 어렵긴 어려운데 이렇게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참 그게 어렵죠, 그죠? 네. 다 확인하고 투자하려면 이미 주가는 그렇죠. 날아가 있거나. 네. 그래서 사실은 무슨 공시가 잘못됐거나 그런 약간 사후적으로만 알 수 있잖아요. 사후적으로만 알 수 있는데 그게 아주 사기로 드러났다 하면 정말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거 내가 한번 걸리면 죽는구나라고 생각해야지. 처벌도 약하고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코리아 모니터 김수원 편집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